문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총평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번 문제 보시면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저희가 이거 눈 감고 왼손으로 풀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예 하면서 문제 보기 시작하셨을 텐데 밑에 보기가 숨을 사람 턱 막히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했던 공부에 확신이 없으면 손 못 대는 형태죠. 자, 일단 기억번 검토를 해보시면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의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자, 기존에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관련해서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이번에 처음 나온 지문인데 어차피 해석의 문제죠.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영역으로 구성이 되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겹치는 영역과 겹치지 않는 영역이 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은 O 하시면 되고요. O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는 O를 하고 왔어야죠. 이거 나중에 시험지 검사할 겁니다. 각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권력적 작용이므로 소극 목적에 한정된다. 자, 요거 올해 1차가 아니고 승진 시험에서 지문 나왔었죠.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적극적인 복지 증진, 적극적인 작용이 아니라 소극적인 질서 유지에 한정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 디귿.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자, 여기 보시면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자, 그럼 시험 문제 풀다가 사회 목적적 작용, 이게 뭐지? 자꾸 걸리적거렸을 텐데, 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작용을 중심으로, 자,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 중심으로 파악을 하죠. 그다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조직이 아니라 작용의 성질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자, 그럼 디귿번이 이 부분이 틀렸구나. 자, 걸러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라면은 여러분들 시험지에도 여기에 X 표시가 돼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리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했다. 자, 필요한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론적, 학문적 개념. 그다음 프랑스 행정법학이 아니라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옳은 지문이요. 자, 그다음 미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 범위가 우리나라에서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해당한다.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또는 경찰법 제3조에 규정된 국가경찰의 임무 또는 직무의 범위 1호부터 7호까지는 경찰 조직에서 수행을 하니까, 자, 이거 당연히 뭡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해당한다. 자, 옳은 지문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풀 때 있죠. 시험 치기 전에 모의고사 풀 때 막판에는 저희가 이제 박스 문제에서 개수 고르기 문제도 몇 개 넣어가지고 연습을 했었는데, 자, 여러분들 개수 고르십시오라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풀어내는 요령은 똑같아요. 개별 지문에 대한 OX 판단이 중요한 내용이고,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충분했다라면은 다 풉니다. 아시겠죠? 다 푸는데 만약에 이제 앞에 다른 네 과목에서 시간이 조금 잡아먹어가지고 시간이 쫓겼던 학생들은 이 문제 바로 패스를 하고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래서 1번 시간이 충분했다라면은 굉장히 평이하고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형태 우리가 연습도 많이 했었고, 근데 만약에 시간이 쫓겼다라면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었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2번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해설 달다가 2번 문제 보고 아이고야 이렇게 바로 그냥 한숨이 팍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 기억에는 승진 시험에서도 제가 10년 내 승진 시험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 그 예전에 한 2000년대 초반이죠. 그러니까 2003년, 4년 이럴 때요. 그때는 이제 경찰학 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외국 경찰 제도도 공부를 하니까 미국 경찰 제도가 어땠냐, 또 영국 경찰 제도는 어땠냐 공부할 때 이제 영국에서 수도 경찰청이 이게 되게 유명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든 사람이 로버트 필이라는 사람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요런 내용을 주장했었다라고 해서 로버트 필경이 주장한, 자, 기본 원칙 9가지 내용을 그때는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거의 이건 10년 단위가 아니고 제 기억에는 20년 가까이 시험에 안 나오다가 빵 내버리니까 이건 뭐라 해야 되죠? 그냥 뒤통수 그냥 두드려 맞은 거죠. 여러분들 두드려 맞고 오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개념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맞춘 학생들은 99% 찍으셨겠죠. 틀린 학생들도 찍어가지고 잘못 찍은 거고, 풀고 맞춘 학생들은 제 생각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지문 보시면은, 자, 1번이 틀렸는데요.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아니라, 자, 나중에 해설 보시면은 일단 범죄와 무질서를 얼마나 많이 예방하느냐, 거기가 무질서 범죄 예방하는 게 기본적인 임무다. 대응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 학생들 1번 아니면
4번 중에 하나를 찍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경찰 조직이 군대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하니까 이거 왠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요거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틀리셨을 것 같은데 이때 1829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경찰 조직도 군대식으로 조직해야 된다라고 자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문제 요런 게 출제가 됐었으니까 자 이번 문제 패턴에 맞춰서 저희가 또 정리를 해야 되냐 이거 내용 9가지 있다 그랬죠. 양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따로 자 문제풀이 수업이나 이런 데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긴 할 텐데 그때 여유가 되면 이제 저희가 개별 키워드 따가지고 따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전반적인 큰 흐름 살펴보고 특이 지문 정리하는 형태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가경찰,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자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요런 패턴의 문제 예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요런 보기의 경우에는 하나 정도 몰라도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선택의 여지라는 게 좀 많아지죠. 골라내기가 쉬워져요. 자 그럼 국가경찰, 자치경찰 난이도로 따져보면은 극하죠. 극하. 극상도 아니고 극합니다.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럼 기억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했을 때 인권과 민주성이 보장되고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자 이거 지문 자체가 자치경찰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러면 X. 자 그다음 니은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권력적 수단보다는 비권력적 수단을 통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자 자치경찰 영미법계는 주로 자치경찰 형태로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 권력적 수단보다는 서비스 제공 비권력적 수단이죠.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자 그다음 디귿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해서 다른 행정부문과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다. 자 국가경찰은 둘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관청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툼이 있을 때 자 협조 조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해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 조직의 운영 관리가 용이하다. 자 자치경찰은 지역 단위로 구성이 되니까 자 지역 이제 특징이죠. 지역의 이제 특징을 반영한 경찰 조직 운영이 관리가 가능하다. 자 그다음 미음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했을 때 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 의식이 높다. 요것도 반대로 돼 있죠. 국가경찰이 아니라 자치경찰의 특징이요. 자 그럼 옳은 것 골라보시면 니은, 디귿, 리을. 자 2번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풀만한 난이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거고 그냥 지문 읽으시면서 바로 옳은 지문, 틀린 지문 검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최단 시간에 풀어내셨어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4번입니다. 경찰 부패에 대한 설명. 자 이 부분은 마찬가지죠.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본 보시면 리도, 호포, 로벅, 파커 나왔으니까 이거 이름만 봐도 뭡니까? 구조원인 가설이다. 바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의 비행에 대해서 일일이 참견하면서 도덕적 충고를 한다. 이거 우리가 비지파디니스라고 하죠. 자 그다음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셔먼이 주장한 미끄러운 경사로 가설이요. 자 그다음에 리을은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된다. 부패를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이거 뭡니까? 도덕적 해이 또는 모럴 해저드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기에도 그냥 다 들어가 있죠. 설마 뭐 영어 못 읽어서 문제 못 푼 학생들은 없을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뭐 특별히 해설이란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본 이론 시간에 수업 개강하면 저희가 첫날 있잖아요. 바로 수업하는 내용이니까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 자이 5번 문제. 5번 문제는 저희가 기존에 준비했던 패턴으로 접근하면은 뭐 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요. 이게 쉽다고 생각하고 풀었던 학생들은 거의 100%다 틀리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올해 초에 승진해서 있잖아요. 이런 패턴으로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각 경찰 인물들 있잖아요. 인물들은 사건과 정확하게 연결이 돼 있긴 한데 그 뒷부분의 설명이 조금 달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정부 수립 자 1954년 경찰 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법 중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처음 반영된 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다라고 경찰사 공부할 때 했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 나옵니다. 자 그럼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 자 그다음 뒤에 보시면 최규식 경무관 정종수 경사라고 나오니까
옳은 지문이다라고 딱 체크를 하고 넘어간 학생들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 뒤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최규식 경무관 정종수 경사님은 일단 침투한 간첩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냈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호국 경찰의 표상이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뒤에 붙어 있는 인본 경찰 또는 인권 경찰, 문화 경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인본 경찰 또는 인권 경찰은 우리 저기 뭐야 밑에 보시면 민주화운동 당시 안병화 경무관 나오시잖아요. 자, 일단 위에서 진압하라고 명령 내렸는데 시민들 생명 신체 재산을 우선하셨죠. 그래서 이제 인권 경찰이라고 나오고요. 그다음 여기 문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차이력 경무관 있죠. 사찰을 불태워라. 근데 문화재니까 불태우지 않으셨잖아요. 그분이 문화 경찰을 하고 또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옳은 지문이 되려면은 인본 경찰 빠져야 되고 문화 경찰도 빠져야지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자, 요 지문은 평상시에 우리가 준비하던 대로 준비를 해서는 문제를 풀기에 조금 까다로워요. 아시겠죠?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문제고. 그다음 세 번째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안병하 경무관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다음 뒤에 보시면 여기 이준규 목포경찰서장님이 나올 텐데 이분은 저기 작년 실무종합책에도 이분 없으셨어요. 아시겠죠? 책이 없다가 지금 5월 주 세 번째 주인가 이제 거기 경찰 공제에서 실무 종합책이 새로 출간이 됐습니다. 출간되면서 그때 이제 처음 들어간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책에 처음 들어간 분인데 그 책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딱 나버리니까 우리 학생들은 또 여기 이분 때문에 아우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내용 자체는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차이력 이제 안병화 경무관 그다음 이준규 서장님. 그래서 이준규 서장님은 광주보다는 자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가지고 민간인 피해를 굉장히 많이 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인권 경찰 또는 인본 경찰을 표상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밑에 네 번째 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보시면은 1번은 확신이 있으셨을 거고 그다음 2번은 옳다라고 생각하셨을 거니까 아마 3번 또는 4번 걸러내가지고 틀린 학생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지문이 자 틀린 게 2번입니다. 아시겠죠? 2번.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음 문제로 갑시다. 자, 6번 문제 보시면은 자, 이건 제가 뭐 별도로 설명해 드릴 필요 없죠? 이건 자, 여러분들 눈 감고 그냥 듣기 시험처럼 풀어도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경찰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이를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겠다. 위원 중에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청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제가 해설은 해드렸습니다만 해설하면서도 조금 부끄럽네요. 이런 걸 해설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자, 6번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7번 경찰 공무원법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찰 공무원법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 해서 나올 텐데 자, 요 문제도 시간이 충분했다라면은 전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외생 변수입니다. 영어나 또는 국사에서 시간 많이 뺏기셨으면은 또 실수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기억 경찰청장은 부정 행위를 했다. 해당 시험 정지 무효 그다음 처분 있는 날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자, 저희가 모의고사 풀고 할 때 부정행위 유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5년으로 퉁치면 된다 그랬죠. 그다음 부정행위 유형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5년 응시 제한 걸리냐 안 걸리냐 구분하는 건데 자, 이거 경찰 공무원법에 규정 있는 거 그대로죠. 5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니은번 지문 생각하고 푸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은 청장 추천 장관 제청 총리를 거쳐 대통령 임명한다. 그다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복직 강등 정직 저희는 암기하기 편하게 하려고 순서 바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청장이 한다. 둘 다 옳은 지문이요. 자, 그다음 디귿본 보시면은 경찰청장 해양청장은 전시사변 땡땡땡땡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급 정년 연장 관련해서 전시 사변 붙어 있으면은 어차피 길게 연장해도 오래 못 산다 그랬죠. 그래서 몇 년 연장합니까? 2년 연장한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됐으니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어차피 이거 시험에 나온 거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 정리하는 김에 계급 정년의 연장 절차가 혹시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암기를 좀 해두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치안감의 경찰 공무원 해서 나오고요. 그다음 밑에 자 경무관 총경 경정 해서 나올 텐데 여기가 원래 규정이 뭐라 돼 있습니까?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은 자 높은 계급이니까 신중하게 결정한다 그랬죠. 장관 총리를 모두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 여기 경무관이 붙으면 안 되죠. 총경 경정에 대해서는 장관 빼고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D급번 계급 틀렸습니다. 어차피 경찰공무원법은 계급 잘 보라 그랬어요. 자, D급번 X. 자, 그다음 리을 틀리시면 안 되죠. 경장이니까 근속 승진 5년. 자, 그다음 미음번 보시면 자, 생일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그다음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생일이 있으면 자, 임용일자가 있으면 12월 31일. 자, 이건 뭐 특별히 까다로운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경찰 공무원법 문제 보시면은 난이도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아요. 박스 형태이긴 하지만 자, 충분히 최단 시간에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자, 그다음 8번 경찰 공무원 임용 영상 임용권의 위임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럼 1번 보시면은 1번 이것도 틀리시면 안 되죠. 저희가 법령 특강 할 때도 하고요. 기출 문제 풀 때도 하고 그다음 저기 뭐야 정보미 모의고사 풀 때도 이거 지문 만드는 요령 제가 다 설명해 드렸단 말이에요. 자,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경감, 경위, 신규 채용, 그다음 계급 끝에 거 물고 간다 그랬죠. 여기 경사 경장이 아니고 경위 또는 경사. 자, 그래서 신규 채용 먼저 하고 일 잘하면 승진시킨다. 이때 청장 승인 받으십시오라고 규정이 돼 있다. 법 만드는 규정 만드는 거 자, 요령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1번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2번 지방청장은 경감이야 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죠. 전복권. 자,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여기 경찰청장은 지방청장에게 자, 경정의 전보 휴직, 직외제, 복직, 파견. 아까 앞에서 문제 풀 때 자, 요거 암기하려고 우리가 순서 바꾼 거라고 자, 말씀드렸고. 그다음 경감이야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그다음 네 번째 청장이 필요한 경우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8번은 특별히 까다로운 거 없습니다. 난이도로 치면은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요. 자, 그다음 이제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실수하시면 안 되죠.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 기억번 보시면 일반 수권 조항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를 자, 이거 작용법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그랬더라? 조직법으로 본다 그랬죠. 작용법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논리 자체가 허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 작용법이 아니라 조직법이다. 부정하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기억번 5. 자, 그다음 니은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자, 그러면 제4조 1항 보호조치 관련된 내용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항상 마지막에 뭐 한다 그랬더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반드시 구분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보호조치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술 먹고 나 누워서 쉬고 싶은데 경찰이 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제한하는 거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구분해서 설명드렸어요. 자, 니은번 하여야 한다. X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 24시간 10일 초과할 수 없죠. 맞고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오시면은 리을번 지문은 이게 2019년 승진 시험에서 유행했던 패턴인데 뭐냐면은 생명신체냐 생명신체 재산이냐 재산의 유무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박스에다가 개수 고르기 문제.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니까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데 시간에 쫓겼거나 또는 공부가 조금 미흡했던 학생들은 아마 100% 다 틀리셨을 겁니다. 자, 여기 어디가 틀렸냐면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자, 생명, 신체, 재산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저기 재산 이 부분이 X 이게 붙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리을번은 틀렸고요. 자, 그다음 미음번 보시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받아갔습니다. 이거 당연히 환수할 수 있다. 환수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틀렸죠. 자, 그러면 9번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라면은 검토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거나 또는 공부 수험 기간이 조금 짧았던 학생들이요. 기출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은 학생들은 실수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10번 문제로 갈게요. 자, 10번 즉시 강제. 자, 지금 최근에 2018년, 19년 뭐 과목 개편에 대비하는 건지 이 행정법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출제가 자주 되고 있죠. 안 빠지고 한 문제씩 꼭꼭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승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죠. 이제 기출 문제집에 보면 다 있습니다. 경찰상 즉시 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 쟁송이 가능하긴 하죠. 대신 소위 실익이 없어요. 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요건 저희가 문제풀이 할 때 자 전범위 모의고사에서 제가 문제 오류 나가지고 한번 다시 추가로 해설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즉시강제 절차적 한계에 있어 영장주의와 관련 자 필요성이 아니고요. 자 절충설이 다수설과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필요성이 아니라 절충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절충설이 다수설과 판례. 자 그다음 세 번째 필요해상으로 경찰권 발동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보시면은 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긴급피난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10번은 행정법적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문제 지문 자체가 기존의 시험에 다 출제됐던 부분들이라서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자 10번도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다음 11번. 자 11번 문제는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을 텐데 자 이 부분 지금까지 간부 시험이든 승진 시험이든 순경 시험이든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규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시중에 있는 교과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없어가지고 본 적이 없을 텐데 자 이 부분은 나중에 해설 참고해서 보시면은 제가 해설을 달아놨는데 해설 내용이 A4용지 한 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양이 많아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관련해서 현장에 출동했을 때 현장에 있는 경찰권 발동의 대상들이 경찰 업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순응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순응하는 당사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소극적 장하는 사람, 그다음에 뭐 위력을 뭐 행사하는 사람 단계 나눠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따로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은 자 여기 있는 규칙의 제정 목적이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걸 본 적이 없더라도 아마 이제 법학 공부를 좀 해가지고 센스가 있는 학생들은 4번이 이게 왠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감은 오실 겁니다.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과 또는 제3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중요 부위 또는 급소를 가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건 나중에 해설 봐보시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 4번 지문과 관련된 해설이 이 A4용지 한 페이지를 넘어갈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있죠. 중요 부위 또는 급소를 가격할 수 있는 게 고위험 물리력의 행사라는 건데 자 이건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대상자를 이제 치명적 공격을 가하는 대상자에게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냐라고 또 문의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저기 이 부분 처음에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 정도만 검토하고요. 그다음 나중에 저희가 이제 뭐 키워드를 따내든 해가지고 최소화시켜서 뭐 내용 무리가 안 되게 추가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는 처음 나온 거니까 틀리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 자, 그러면 12번 요놈 기본 이론 시간에 다 했고 기출 문제 풀 때도 다 했었죠. 자, 계층제의 원리의 무리한 적용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 이거 뭘까 해가지고 또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 무리한 적용 저거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계층제의 원리는 행정 능률과 횡적 조정을 저해한다라고 나올 텐데 이거 계층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아시겠죠? 계층제 조직을 계층으로 구분하면 행정 능률도 높아지고 횡적으로 조정도 잘 되죠. 그다음 통솔 범위의 원리 보시면 계층의 수, 업무의 복잡성, 조직의 규모의 크기와 반비례한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관리자의 공백에 의한 업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 대리 위임, 그다음 유고 관리자의 사전 지정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 분업이 너무 심화되면은 조정 통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편 나눈다 그랬죠. 할구주의. 자 그러면 이거 단점이라 그랬습니까? 장점이라 그랬습니까? 장점이니까 자 1번이 틀린 지문이구나. 요렇게 나갑니다. 자 그다음 자 13번 직업공무원제도. 자 이 부분은 마찬가지요. 자 지금 출제자분들이 2022년 과목 개편 될 거 아닙니까? 그 과목 개편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0점 사격 있잖아요. 0점 사격 하는 중인 것 같은데 자 여기도 한번 쏴보고 여기도 한번 쏴보고 여기 출제를 다 해보는 거죠. 해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나올 거니까 자, 이제 행정법하고 행정학 영역이 문제가 훨씬 많이 추가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기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도 아마
풀어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더군다나 개수 문제라서 풀기가 어려웠을 텐데 여기 직업공무원 제도라는 게 실적주의, 역관주의하고는 또 그 개념이 달라요. 아시겠죠? 달라가지고 실적주의나 역관주의 이런 걸 기본 토대로 접근하시면은 아마 실수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안 풀렸을 겁니다. 자, 여기 직업공무원 제도 관련해서 기억.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 제도로 발전되어가는 기반이 되지만 반드시 실적주의가 확립이 돼야지만 직업공무원 제도가 정착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예전에 한 12, 13년 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공무원 제도 정착에는 일단 실적주의가 전제가 되긴 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 실적주의 그 자체가 직업공무원 제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독립성, 중립성 확보가 용이하다. 여러분들 직업공무원 제도는 젊은 사람들을 이제 우리 경찰 조직을 예로 들면 순경으로 뽑은 다음 계속 근무를 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높은 계급까지 승진시키는 게 이 직업공무원 제도인데 실무 보장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럼 행정이 안정적이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독립적이고 정치적 중립 확보가 용이하겠죠. 자, 대신 신문 보장이 굉장히 강화된다 그랬죠. 그러면 행정 통제, 행정 책임 확보가 용이하다라고 나올 텐데 신분 보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통제가 잘 안 돼요. 아시겠죠?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어차피 시키는 것만 시킨 대로 하고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다음 책임 확보. 그냥 내가 내 직무만 수행을 하면 잘못되더라도 난 할 일 다 한 거니까 책임 묻기도 조금 어려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디귿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요. 행정 통제나 행정 책임 확보가 용이하다라고 나올 텐데 직업공무원 제도가 정착이 되면은 행정 통제도 잘 안 되고 책임 묻기도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그다음 리을 젊은 인재 채용을 위한 연령 제한이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 우리 실적주의 있잖아요. 실적주의는 어떻습니까? 시험 쳐서 선발하는 건데 실적주의하고 여기 있는 직업공무원 제도는 같은 게 아니고 조금 다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직업공무원 제도는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인데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을 해서 자, 나중에 계속 직업처럼 직업으로 공무원 제도, 공무원직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나중에 고위공무원까지 쭉 승진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 아무리 시험 잘 친다라고 하더라도 직업공무원 제도 하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 안 뽑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직업공무원 제도에 따르면은 젊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응시 연령을 딱 제한해 버립니다. 아시겠죠? 제한. 자, 젊은 사람을 또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계속 데려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기회균등을 제외한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옳은 것은 기역번, 니은번, 그 다음에 릴번 이렇게 세 개고 디귿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했던 역관주의, 실적주의 요 내용만 가지고는 풀기가 어렵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간부 시험이나 승진 시험에서는 아주 가끔 출제되던 부분이긴 한데 순경에서는 또 처음 출제되다 보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롭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14번 문제예요. 자, 이거 셉테드죠. 셉테드. 눈 감고도 다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가번 보시면은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자. 그다음에 책임의식, 소유의식 증대한다. 사적 공간 나왔으니까 뭡니까 여러분? 영역성의 강화죠. 자, 그다음 나번 보시면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에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자. 이건 자연적 감시의 강화 관련된 내용이요. 자, 그다음 답은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자. 자연적 접근의 통제와 관련 있죠. 그다음 네 번째 지역사회 설계 시에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 의견을 교환한다. 모일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는 거니까 자, 뭡니까? 활동성의 강화 또는 활동성의 활성화. 자, 그럼 보기 2번에서 자, 조명입니다. 조명, 조경,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이게 뭐죠? 자연적 감시. 그다음 체육시설의 접근성 나왔으니까 자, 활동성의 강화, 활동성의 활성화. 울타리, 펜스, 사적 공간, 공적 공간 뭐라 그랬습니까? 내거 영역성의 강화. 그다음 잠금장치, 통행로 설계, 출입구 최소화는 자연적 접근의 통제. 자, 그래서 이번에 보기 1번, 보기 2번 이렇게 구성된 문제들이 종종 있는데 아래 위로 대조 잘 하시면은 문제 풀어내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자, 그다음 15번 지역사회 경찰활동.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전통적 경찰활동과 차이점 비교하면 된다 그랬죠. 의무평가의 주요한 척도는 사후 진압을 강조, 그 다음 범인 검거율이 아니고 사전 예방, 범죄나 무질서의 감소율 5. 옳은 지문이죠. 자, 그 다음 여기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으로 이웃지향적인 경찰활동,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등이 있다. 이것도 5. 그
그다음 다른 기관과의 권한, 책임 문제로 인한 갈등 구조가 아니고 자 협력 구조를 이룬다. 그다음 네 번째 여기 보시면은 일선 경찰관에 대한 감독자의 지휘 통제가 강조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건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이 권한 있죠. 자율권을 인정해주고 권한을 넘겨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권한이 분산돼야 된다라는 게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특징이죠. 그래서 4번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15분도 난이도 따져보면은 굉장히 쉬운 거. 뭐 제가 좀 후하게 점수를 쳐주면은 뭐 난이도 중 정도까지는 갈 수 있긴 한데 그냥 기본적으로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자 그다음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6번 청원경찰법인데요. 이 청원경찰법이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봐. 요게 저기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1번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우린 틀린 지문 유형까지 알고 있죠. 강등이 들어가면 틀리는 거고. 1번 O. 자 그다음 두 번째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 배치했을 때는 자 서장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그럼 이제 처음 이 지문 본 학생들은 왠지 여기가 조금 애매한데 자 배치니까 또는 임용이니까 지방청장과 관련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청원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그런데 이제 또 가로가 붙어 있네요. 가로 안에 보시면 저희가 시험 치기 직전에도 말씀드렸죠. 가로 부분 있으면 안에 포함제 한번 잘 봐봐. 자 그럼 여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자 4번도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1번은 확실한데 2번, 3번, 4번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 조금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2번 지문 O, 옳은 지문이고 여기 X입니다. 자 이 부분도 저기 우리 경찰학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경찰행정학과 경찰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국가배상법 관련 판례에서 이거 판례 다 공부하시죠. 청원경찰의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 국가배상법을 적용합니다. 국가배상법. 그 다음 일반적인 청원경찰, 은행이나 그런 데서 근무하면 민법을 적용할 거다. 그래서 여기 포함이 아니고 제외 요렇게 돼 있거든요. 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은 배상과 관련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 4번 요 지문도 온데 지금 이 문제를 맞춘 학생들이요. 3번이 틀렸다 해서 맞춘 학생들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찰행정학과 졸업하셔가지고 경찰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맞추셨을 텐데 이번 시험 자체가 이제 공채 기준이니까 공채 뭐 크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 나중에 국가배상법 관련해서 판례 정도 한번 보는 형태로 정리를 해두셔도 되고요. 자 조문 자체 정리를 해두시고 판례 한번 살펴보는 형태로 체크를 해두시면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16번 자, 이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틀린 학생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자, 난이도가 중 또는 상에 좀 걸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17번. 자, 이것도 틀리시면 안 되죠. 자,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위험물이 있다. 위험하니까 뭐 해야 된다 그랬더라? 주의하라고 알려야 되죠. 주의 표지에 대한 설명. 그다음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규제 표지에 대한 설명. 자, 노면 표시는 노면에라고 나와야 되고 여기 보충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뭡니까? 보조 표지에 대한 설명.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자,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한다라고 돼 있죠. 당연히 지시 표지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마지막에 저희 전범위 모의고사 풀 때 이거하고 비슷한 문제 넣어가지고 또 다 했습니다.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 자 시험 직전에도 했던 부분이니까 17번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18. 자 지난 시험에 안 나왔던 집시법 이번엔 또 뭐 외우시 나왔네요. 자 그럼 적절한 거 찾아볼까요? 1번. 어이구 법정형 나옵니다. 우리 모르면 세모 친다 그랬죠? 자 2번. 5개 집회 또는 시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이면 주최지 관할하는 서장이 아니라 지방청장에게 제출. 그 다음 미비점을 발견하면 12시간 이내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집시법 공부할 때 제발 금지 통고, 그 다음에 보완 통고, 제한 통고 이거 각종 통고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정리해두라 말씀드렸고 주관자란 나오면 그냥 바로 그어버리면 되죠. 주관자가 아니고 주최자에 대한 설명. 자 그러면 이건 소거법입니다. 2번, 3번, 4번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1번을 걸러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8번은 1번. 그래서 이제 법정형 자체에 대한 암기가 안 돼 있더라도 집시법을 정확하게 공부한 상태면은 소거법으로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18번은 1번 찾아내시면 되죠. 그래서 난이도로 치면은 아주 쉬운 문제.
자, 그다음 19번 문제로 갈까요? 자, 19번은 다문화 사회의 접근 유형에 대한 설명인데 단순 암기죠. 자,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 소수 집단이 자결의 원칙을 내세운다. 자결의 원칙에서 나올 텐데 이거 급진주의적 다문화주의입니다. 그다음 나 차별을 금지한다. 그다음에 기회평등을 보장한다. 그다음 마지막에 보시면은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 습관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자, 이거 뭡니까?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또는 동화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그다음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이라고 나옵니다. 그다음 마지막 적극적인 법적 재정적 원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 따서 암기했던 것들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자, 답은 보시면은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또는 다원주의에 대한 설명이요. 자, 그러면 19번은 암기해둔 학생들은 맞추셨을 거고 그다음에 아유 암기하기 귀찮은데 넘긴 학생들은 다 틀리셨을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20번 마약. 자, 마약도 요새 좀 심심찮게 나오죠. 자, 이 마약 보시면은 1번 럼이나 덱스트로메트로판. 자, 강한 중추신경증성 진해 작용이 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의존성과 독성이 강하다라는 특징이 있다. 이 럼이나는 의존성, 독성 자체가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1번 일단 X. 자, 그다음 2번에 보시면 카리소프로돌 S정입니다. 골격근 이완에 효과가 있는 땡땡땡땡. 자, 과다 복용하면은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2번이 옳은 지문이요. 자, 그다음 3번 GHB 물뽕 데이트 강간. 그다음 뭐라 그랬더라? 먹어본 적은 없지만 짠맛이더라. 먹어본 적 없지만 짠맛이다. 이 틀리면 안 돼. 몇 번을 했잖아요. 자, 3번 요것도 틀렸고요. 그다음 4번 사일로시빈 해서 나올 텐데 여기 보시면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오트에서 추출하는 게 뭐냐면은 메스카린이라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요 놈은 메시카린에 대한 설명이요. 이거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은 2번 찾아내셔야 되는데 20번 문제도 저기 뭐야 3번 걸러내기 쉽고 자, 그다음 2번도 걸러내기 쉽긴 한데 1번 이게 마지막에 특성 있잖아요. 안 보셨으면은 또 실수하셨을 거고 4번이 모르면 또 어떻게 됩니까? 1번하고 4번 중에서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로 보면은 우리가 자주 하긴 했어도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급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20번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제가 이제 문제 해설 달면서 쭉 봤습니다. 보니까 뭐 2번 문제, 5번 문제, 11번, 12번, 13번, 20번 이런 것들 뭐 준비가 돼 있으면 쉽긴 한데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렵죠. 그다음에 특히나 아까 뭐 경찰서 부분은 까다로웠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예 수업 시간에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몇 문제가 섞여 있어가지고 난이도 자체는 아까 총평 때 말씀드렸지만 쉬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뭐 시간 나는 대로 주변 학생들 점수 체크 이렇게 쭉 해볼 텐데 지금까지는 최고점 자체가 아직 85점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더 이상 높은 점수는 아직 없고 그다음 최저점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안 해주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럼 최저점은 지금 65점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때 점수가 형성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항상 경찰학은 원점수 자체도 중요한데 그 외생 변수라는 걸 많이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점수가 65점 또는 60점이지만 주변에 수험생들 있죠. 그다음 전체 수험생들 평균이 얼마나 되고 평균이 얼마나 또 떨어지느냐에 따라 조정에서는 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저기 필기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조금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시험이요. 1차 시험 해설 강의 요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친다고 그동안 준비하는데 공부 많이 고생 많이 하셨죠.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또 시험 길어지면서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또 수업 시간에 마스크 끼고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욕은 제가 이제 다음에 월요일 날 학원에 나오시면 그때 욕을 할게요. 오늘은 그냥 잘하셨다라고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